성장관리계획제도가 시험에서 하나 꼭 나오더라고요. 맨 처음에 나온 게 여기 지금 세 문제 다 들어가 있어요. 세 문제 다 있는데 그러면 올해 시험도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나오는데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알아야 되는 게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한다 할 때 저것은 성장이 다 된 데를 대상으로 할까요? 그러면 용적률을 줄인다. 용적률을 줄인다는 것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거든. 그러면 줄어들 용적률이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 건물을 막 지을 때 시설 설치 곤란하니까.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상업,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50% 반토막 내는 거고, 얘는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려고. 기왕에 완화된 데가 아니고 녹간농자. 완전 반대라고. 그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녹지하고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그러니까 첫 해 시험 나온 게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 용도 지역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첫 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아니잖아요. 상업 공업은 정답치를 안 할 거다. 왜? 너무 눈에 띄니까 주거지역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하고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이런 데가 있으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야. 이런 추상적 표현은 안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진행되고서 예상되는 지역이나 향후 시가와 예상될 때, 자, 용도지역 어디서? 녹간농자. 그리고 머리카락 따서 외우는 게 아니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관리농림 자연환경, 즉 성장을 할 만한 곳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풀으려고 하는구나. 따라서 주거상업공원 대상이 아니지. 그러면서 성장 거기 지정 대상의 박스에 뭐 한 기억년 미럼 중에 맨 위에 줄에 녹간농자 그걸 줄치란 얘기고, 그러면서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여기에 맞게 건물 짓고 해야 돼요. 그러면 지난번에 나온 게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성장관리계획 짤 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화하는 걸 시험을 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평사도 그렇고 성장관리. 그러면 자 보세요. 계획관리지역이면 원래가 건폐율이 몇 프로? 40인데 10% 더 주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 농림,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 다 20%잖아요. 10% 더 줘서 30%까지. 그럼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이 100%인데 25%도 125%. 이걸 생산관리로 바꿔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낸 게 30% 이하까지 완화될 수 있는 그 용도 지역이 아닌 거 골라라. 그래서 자생생농이라고 외웠는데 보전녹지, 보전관리지역 없잖아요. 그런 걸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시험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전부 다 빈칸 만들어 놓고 채우시오. 내든지 성장관리계획 짤 때 들어갈 내용이 아닌 거 고르시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24페이지에 박스의 두 번째 칸 보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했을 때 짤 성장관리계획에 들어갈 내용이거든요. 그걸 잘 보면 이 기억이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어디서 많이 보냈는데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반드시 포함할 내용이잖아요. 5번 건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까지 가니까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반드시 포함하는 5번이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뭐 환경관리, 경관관리? 그러면 여기도 안 포함되는 게 뭐다? 건축? 선에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러면 봐. 얘가 성장관리계획, 이제 세 번째가 네 번째 나오는 거니까 성장관리계획 짤 때 담을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들어갈 3분, 5분 있죠? 그 내용이 여기 중복된다고. 그것만 잘 알면 돼요. 그리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환경 경관 관리가 들어가는데 건축선에 있다고 없다고. 그리고 얘가 간평사 시험에서도 얘가 답이었다고. 성장관리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고르시오 하면 뭐가 답이라고? 건축선 없잖아요. 거기 있나? 그렇지, 있네. 내가 써놨네. 그 당장 표시에서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성장관리계획 짤 때 요거.
자, 계획관리직이면 40%가 얼마까지? 50%. 나머지 20%가 30%. 용적률은 계획관리직은 100인데 125%까지 완화할 수 있고, 그건 이제 빈칸 만들 때 40%, 20%인데 10% 더 주고, 용적률 25% 더 줘서 125가 된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아무리 완벽해도 1, 2주 뒤에 또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기 전날 이런 걸 싹 집중해서 읽고 모의고사 딱 보는 거예요. 그런 걸 연습하면 시험장 갈 때도 그렇게 하겠지. 그리고 5년마다 성장관리계획 짠 거 타당한지 검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것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한지 검토해야 되잖아요. 성장관리계획도 5년마다 검토해야 되잖아. 그 다음 2개가 더 있어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 그 2개가 5년마다 타당, 10년 단위로 짜고 5년마다 손보고 요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거 나오니까 다음 계획 중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없는 거 찾아봐라, 있는 거 찾아봐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중에 성장관리계획이 들어간다. 자, 그럼 문제가 간평사 30, 그래 작년에 시험 나온 건데, 자, 성장관리계획 짤 때 검표를 하나, 간평사가 우리보다 쉽잖아요. 중개사보다 쉽다니까. 자, 여기 계획관리지역이 40인데 얼마? 50. 나머지 20인데 30까지 완화된다. 그러면서 우리 시험에는 33회 성장관리계획 옳은 거라고 최대한 어렵게 내는 거예요. 중개사 시험이 간평사보다 똑같은 걸 물어봐도 어렵게 냅니다. 그러면 옳은 거니까, 자, 여기 보면 1번에 공업지역이라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공업지역은 지정해요? 녹관 농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산녹지지역. 자, 이거 대통령이 이 안에 생산녹지지역이든 생산녹지지역은 20%가 아니라 얼마까지? 30%, 10%도 이해가 맞다. 그 다음에 자, 용적률 125%는 무슨 관리직일 때? 계획관리직이어야 25% 완화 125가 되는 거예요. 보전관리, 생산관리는 그러면 안 돼. 80%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지문을 주의해야 돼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하고는 관련이 없잖아. 그리고 시장 운수는 결정권한도 없고,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심의, 협의심의 거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이런 건 전혀 관련이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할 점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관계에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지문들을 자꾸 봐놔야 되는 거예요. 실전에 나오니까. 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때 안을 7일간 일반 열람. 자, 주민들을 열람시키는 게 7일짜리는 없어요. 아무리 행정청에서는 14일 이상. 열람기가 며칠 이상? 14일 이상. 우리 필수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게 30%까지 성장관리계획으로 완화하는 거죠. 완화하는 거. 자, 생생농이라고 수표 하나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생생농, 자, 생생농, 보전녹지, 보전관리지역은 성장관리계획 짜더라도 완화될 수 없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간평사 시험에서 생생농 할 때 여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생생농 할 때 걔들이에요. 그래서 박스에 보면 자, 생생농,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 농림, 보전관리, 보전녹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낸 게 마지막 35의 시험 내용. 그 30%까지 완화되는 4군데가 있는데 그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라. 보전녹지, 보전관리 이 중에 하나가 답이었던 거예요. 그럼 36개 시험은 얘를 똑같이 낼까? 안 내지. 그러면 빈칸을 만들고 채우시오 하든지 성장관리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거 고르시오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각도를 맞춰봐도. 그래서 30%까지 완화되는 거, 자, 생생농, 자, 생생농 이렇게 딱 하나하나 기출문제 풀면서 그것이 섞여서 실제 시험 풀리거든.